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항공, 방산 분야에 기대되는 종목 탑10을 꼽아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최수창, 김동엽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주, 항공, 방산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종목 탑10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의 10위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사실 최근에 AI 관련 이슈가 주가 재료로 작용했었는데 오늘은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동맹, 그러면서 AI 모멘텀도 있지만 계열사로 우주항공, 한컴 이페이스, 그리고 방산 관련 한컴 라이프케어를 또 계열사로 두고 있죠.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 세종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일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는데 한컴 라이프케어 또 방독면 카메라 수주로 올해 라이프케어 방산 부문 매출 확대도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의 관심 유효할까요? 우주항공 방산 사업 그리고 연내 한컴 독스 AI 출시로 AI 모멘텀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9위도 꺼내보겠습니다. 9위는 방산주 내에서 LIG 넥스원이네요. 고점 대비 주가 조정폭이 컸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메리트 크다라는 평가 속에 저평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주총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천공투의 사우디 또 말레이시아 수출 가능성도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수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5월 누리호 발사 재료까지 더해지고 있는 LIG 넥스원 최근 바닥 잡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9위를 차지했네요. 네, 바로 이어서 8위입니다. 8위는 국내 유일 위성 시스템 제조업체죠. 세트레가이가 차지했습니다. 하나를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죠. 하나그룹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위성 프로젝트 수주와 국내 정부, 군 우주 관련 투자 확대로 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도 정부의 우주항공 예산 확대에 수혜주다. 또 내년에 자체 위성 발사에 따른 서비스 매출 확대 또한 기대되는 세트레가이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우주항공 대비 상승 탄력은 덜했습니다만 다시금 반등의 힘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죠. 8위는 세트레가이가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하나하나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진단해 볼까요? 네, 10위 한글과 컴퓨터죠. 이 한컴 오피스로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 우주항공과 방산 사업 좀 의아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이 자회사 중에 어떤 회사 항공우주를 담당하고 있는지 한컴인 스페이스의 대표 전화 연결해봐서 직접 사업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컴인 페이스 국내 첫 민간 인공위성 세종 1호를 지난해 발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답변 이전에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우주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소형 위성인데요. 위성을 작게 만든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 하드웨어 우주 기술이 발달하면서 작게 만들어도 중대형 위성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 비용이 기존 대형 위성에 비해서 약 100분의 1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저궤도입니다. 초저궤도라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약 420km 고도 이하를 초저궤도로 부르는데요. 기존 위성은 한 500km에서 600km 정도의 저궤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지궤도 통신위성은 한 36,000km 고도에 있고요. 초저궤도의 장점은 기존 카메라의 성능을 하드웨어 변경 없이 3배에서 4배 올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은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해상도를 높이는데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군집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14바퀴 도는데요. 동일한 지역을 재방문하기 위해서는 위성 운영에 따라서 한 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위성의 목적이 비접근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촬영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위성 한 기보다는 수십 개의 군집 위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종 1호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동작하고 있고요. 내일 우리가 원하는 지구 관측 데이터를 내려보내고 있고 지구 관측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왕이면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 산림, 해양 등 광범위한 지역을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고객이 주요 타겟입니다. 네. 네, 세종이로뿐만 아니라 이 달 탐사선 이 다누리도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한컴인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다누리호의 지상국을 전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위성 자체의 하드웨어에 비해서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만 국내 최초의 심우주 위성의 지상국을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시작했고요. 적에도 정직에도 심우주 위성까지 지상국을 구축한 기업은 한컴인 스페이스가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종 1호도 민간 기업으로서 상용 위성을 발사한 국내 최초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컴인 스페이스 앞으로 항공우주 관련 사업 전략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지 위성을 통한 위성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한컴인 스페이스의 주요 BM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초소형, 초저궤도 위성을 발사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실제 그 에비타를 놓고 보면 인공위성 자체 하드웨어를 생산 판매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위성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비타가 높고 아직은 국내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경제성을 따져보면 이 시장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한컴인 스페이스가 앞장서서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진 한컴인 스페이스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뭐 항공, 그다음에 방산뿐만 아니라 사실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이제 챗GPT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김동현 파트너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글과 컴퓨터가 이름 자체나 이미지 자체가 한글 프로그램이다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동사가 많은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AI 또 심지어는 방산 쪽과 항공 쪽, 우주항공 쪽과 관련된 이슈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름에서 풍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방금 그 계열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초고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초소형 위성 쪽에 굉장히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5년 내로 한 50기 이상 위성을 더 날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성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모회사가 되는 한글과 컴퓨터에도 굉장한 매출단의 이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에 그 한컴 MDS 지분을 하나 1,000억 정도에 주고 팔고 이런 그 자금들도 신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좀 동력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가격대는 얼마 전에 AI 이슈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 가격대 매수는 유효하다는 판단이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정도 대응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들어봤는데 최수창 파트너님의 한글과 컴퓨터 이 방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회사의 방사는 어떤 핵심 기술은 아니고요. 장갑차의 후방 카메라에 이 회사가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오래전부터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에 있어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납품하는 건 아니고 방독면과 장갑차의 후방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납품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아주 확대되는 그런 구매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갑차가 많이 수주가 되면 그에 따른 부속품이 후방 카메라가 납품되는 거라서 이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의 어떤 비중 자체를 크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10위 또 차지를 했고요. 지금 9위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고 사실 다른 방산주 대비로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 있고 과연 올해는 반전이 가능할까요, 최수찬 대표님? 일단 먼저 이제 전략적으로 물어보셨는데 LIG 넥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LIG 넥슨이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배경, 그러니까 2020년도 15,000원부터 지금 11만 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깝게, 8배 가깝게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왔던 배경은 그 수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수주 잔고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이 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12조 원이네요. 착각했네요. 25조는 하나에어스페이스고 12조 원인데 결국 미사일 수주인데 이 미사일 수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작년에 더 부각이 됐습니다만 이전부터 부각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에는 종교 싸움이 있죠. 시아, 수니파, 시아파.
이란 같은 경우 시아파고 수니파가 사우디인데 이란에서 좀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 쪽에서의 이 분쟁이 있어 정부군하고. 그래서 사우디 지원을 받는 파하고 정부군하고 그다음에 이란에서 지원받는 반군하고 여전히 작년까지도 미사일 주고받고 전쟁을 했었거든요. 또 지금은 잠시 중재 상황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의 이 내전, 분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사일의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미사일 수요가 중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천궁인데 천궁 같은 경우 전투기랑 비행기를 격추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표 제블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게 한 발당 3억인데요. 이 현궁은 한 발당 1억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이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유들은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반영했던 거고 실적의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반영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해왔던 관점이라면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재상승의 반등이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도 같이 바로 말씀을 드리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한 72,000원대의 단기 접근은 가능하고 매수 가격을 그다음에 목표가는 다시 전고점 있는 10만 원대까지 손절가는 일단 저점에서 이탈이 되면 한 번 더 단계가 낮아지니까 직전 저점 67,000원짜리를 한번 손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기대를 반영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사실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까지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춤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동엽 파트너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근데 방산주 다른 종목 대비로는 순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작년도 원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LIG 넥슨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방산 쪽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차익 매물로 인식이 돼가지고 가격적으로 좀 크게 상승이 못 갔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부러지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줬는데요. 충분히 현 가격대는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좀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8위는 21년도에 하나그룹에 인수된 이 세트랙 아이죠. 사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이 김동관 부회장이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김동현 파트너님은 세트랙 아이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하나그룹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인수 합병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 세트랙 아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인수를 이제 당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으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동사는 위성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계획하고 직접 개발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수출 이력이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앞서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아마 그 누리호인가요? 또 발사 소식도 네. 있습니다만 이런 관련돼서 우주항공 쪽에 이제 섹터들이 움직일 때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같이 이제 뭉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아까 한컴 인페이스 대표님 말씀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초소형 위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정부의 투자라든가 정책이 굉장히 앞서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전략들을 최근에 많이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랙아이도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회사 중에 SII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아리랑 2호, 3호, 4호에 또 영상 판매권을 획득한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우주항공 시대에 맞춰가지고 세트랙아이는 하나그룹의 성장과 함께 같이 커나갈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주로도 묶이는데 이쪽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찬 파트너님은? 저는까지 이 세트랙아이랑 첫 번째 한글컴퓨터 이 두 기업은 방산 쪽보다는 항공우주 쪽으로 그리고 이슈 테마가 키워드는 저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궤도 위성에 대한 앞으로 투자 확대, 시장성이 글로벌하고 확대되는 점 이 부분은 향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만 보더라도 6G라는 적에도 인공위성들이 많이 발사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사된 개수가 별로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600기 이상이 발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설립하고 어느 적극적인 투자 소식이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그 소식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는 향후 저궤도 위성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와 그 흐름에 따라 주가 움직임을 추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위 세트랙 아이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 시청자 의견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왕밤빵님, 지수 상승 대비 상승 종목이 그닥이야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까지 오르면서 코스피가 2,450선을 또 목전에 두고 있지만 사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상태인데요.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낭만파님께서도 오늘 난 왜 수익이 제일 적은 날이지? 다들 좋다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어떤 아이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갈리는 시장인데요. 저희 성투 보면서 종목 선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인공지성님은 반도체 땡큐 매도하고 2차 전지로 가는겨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반도체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오를 때 얼른 고맙습니다 하고 2차 전지로 가야 한다는 전략이시죠. 다음 주 월요일 반도체주 시세를 이어갈지 빠질지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안영숙님께서는 LG도 잠룡이 비룡으로 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LG 엔솔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고 방금 LG전자도 실적이 나왔죠. 성적표를 당당하게 발표하면서 하늘을 나는 용이 됐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결과인 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중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함께하니까요. 1시간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7위 종목도 찾아볼까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주목되는 7위는 현대 로템입니다. 주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방산 부문뿐만 아니라 주총에서는 수소 모빌리티의 기술을 선도하고 또 스마트 물류 등 신사업을 개척하겠다라는 의지 또한 밝혔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폴란드 K2 전차 K2P의 본계약 협상 기대도 커지면서 여전히 수출 모멘텀 유효합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대로템이 7위에 올랐습니다. 네, 바로에서 6위도 공개합니다. 6위는 최근에 흐름 좋죠? 풍산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고점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풍산인데요. 주총에서 디지털 기반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가격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동, 방산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실적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 가격 강세, 방산 호조, 밸류에이션 매력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췄다라는 평가인데요. 풍산의 상승 흐름 같이 동참해 봐도 될까요? 6위에 올랐네요. 네, 이제 7위부터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지난해 글로벌 모멘텀 속에 방산, 철도 이슈가 붙으면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종목이 현대로템이었는데 최근에 주가는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최수창 대표님, 반등의 계기를 어디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의 소식은 전년도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원래 주 매출이 방산이 아닙니다.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55%, 60% 정도가 전동차입니다. 철도고요. 30% 정도가 방산인데 방산으로 그동안 부각이 됐다면 지속적으로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동유럽이라든가 유럽 내에서 수주에 대한 계약 가능성은 아주 가능성 높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확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철도 부분 하나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국내에서 이제 우신산전하고 둘이 경쟁인데 최근에 평택 오송 KTX를 수주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7천억 정도인데 국내 전동차의 어떤 1위는 우신산전인데 KTX 같은 경우는 이 고속열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현대로템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았는데 앞으로요 국내 철도망 국가 사업 계획을 보시면 국내 시장에서만 하더라도 전동차 열차에 대한 철도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대로템은 방산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철도 투자 계획을 그 몇 년 전부터 보시면 굉장한 규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하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로템이 남북철도 열차에 대해서 기대 이슈로 대북주도 묶였었죠. 그런 점도 함께 봐야 되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방산에 대해서 이 회사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13조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일부 차익을 막고 실적 반영하는 걸 하반기나 또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그 뒤늦게 반영이 되는데 그 점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고 눌림목 속에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26,400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6,500원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일단 35,000원까지 중기적으로 손절가는 이제 좀 낮게 잡았어요. 2만 원 잡았는데 그 이유는 2만 원 이탈되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지만 만약 지금 뭐 2만 4천 원, 5천 원, 3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면 이건 추세가 무너지는 거 아니고 눌림목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방산주의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 나올 때 이제 주가 강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좀 주춤한데 지금이 그 주춤한 타임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또 철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지켜보자. 현대로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어떻게 좀 천천히 잡아야 되는 걸까요, 김도엽 파트너님? 지금 뭐 사실 다른 섹터들이 워낙 강하죠. 날아가고 네.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은 뭐 지금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좀 바람은 조금 잊었던지 아니면 그 감도가 좀 떨어졌다고 네. 할까요? 최근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방산 섹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적어진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철도 차량 쪽에 어떤 수익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치면은 지금 정도 가격대는 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들어갈 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위는 이 풍산입니다. 이 작년 10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이 최근에는 또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주가가 주춤한 상황인데 김도엽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풍산? 네, 풍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로 한 1년 동안 부각이 됐던 종목이라고 보겠고요. 또 구리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쓰이지 않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사실은 조금만 좋아진다, 뭐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구리 가격의 상승이 도모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 지난 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구리 가격이 약 11% 정도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구리 쪽을 주 소재로 취급하고 있는 풍산 쪽에 영업 실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현대 로템향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향으로 해서 약 2천억 정도씩 그 탄약과 관련된 그 수주 공시가 나왔던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신동이라는 부분이 구리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전기차용 커넥터라든가 이런 쪽에 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을 때 구리의 사용량 역시도 차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경기와 연동돼 있고 또 전쟁과 관련돼서 사실 뭐 슬픈 얘기지만 탄약의 어떤 소비와 연관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관련되는 산업 쪽에 구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분명히 우상향을 계속할 기업이다라는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3,900원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도 1분기에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던데 최수창 대표님은 풍산 어떻게 보세요? 풍산은 제가 이 코너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풍산의 단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답답하게 더디게 움직이는 게 좀 단점이지 실적이나 주가 상승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좀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을 주고 싶어요. 와, 네.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부합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면 결국 작년에 받았던 계약권도 있고 해서 올해는 실적으로는 꾸준할 것이다. 관건은 주가의 흐름이 소위 요즘 워낙에 테마라든가 2차 전지들이 단숨에 한 달 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니까 그런 강도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충분히 주가 상승 흐름의 기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풍산. 내가 생각하는 속도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우상향에 대한 추세 안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 충분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10위 한글과 컴퓨터부터 6위 풍산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감산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소식에 반도체 대형과 중소형 관련주들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중 반도체 실리콘 소재 부품 생산업체 하나머티리얼즈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속에 10%대 오름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한 상승 이어가면서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차세대 아이오닉의 실리콘 비중을 10%대로 늘린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소식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한솔케미칼도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2% 급등하면서 24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산 테코피아는 OLED와 2차 전지 모멘텀 둘 다 가져가면서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한 가운데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서비스업 PMI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LG 생활건강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가 전망되지만 주가에는 상당히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오후 들어 오름폭 확대하면서 6.4%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오후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의 탑10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위 꺼내볼까요? 5위는 끼를 보여줬던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항공 부품 기업이죠. 지난해 첫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우주항공 업체도 실적이 나온다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고 또 글로벌 고객사 확보로 수주 증가 모멘텀으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또한 높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기에서 화물기 개조 사업 수주 증가 기대 또한 더해지고 있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탄력적인 상승 이후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도 꺼내 보겠습니다. 4위는 여러분 많이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죠. 인텔리안테크가 차지했네요. 저기도 위성통신 성장의 수혜주로 꼽힙니다. 꾸준히 고점을 높인 이후에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역시 숫자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성장석, 실적 모두 잡은 인텔리안테크. 기존 안테나 사업도 연조하고요. 군사, 항공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신사업, 바로 저궤도 위성 안테나 등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매출 본격화로 우주항공주 내에서도 주목도가 높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해상 안테나 본업뿐만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통신 개화의 수혜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4위는 인텔리안테크가 차지했네요. 네, 이제 3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바로 3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했네요. 앞서서 방산 부문 최근에 좀 기대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방산 사업 구조 재편을 완료하면서 다 아우르는 통합사로 출범을 했고요. 신고가를 격신하면서 향후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주총에서도 한화 방산을 품고 그 시너지를 보여주겠다. 여기에 우주 모빌리티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벤트 역시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 또한 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방산 통합 모멘텀에 실적 그리고 외형 성장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장은 역시 그 추세가 다릅니다. 또 루마니아 이 국방부의 K9 구매 추진 또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수주 모멘텀도 지켜보도록 하죠. 3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5위부터 다시 한번 진단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실적도 괜찮고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이제 위성 관련돼서 방산 관련 다 나오는데 팩트는 이겁니다. 왜 실적이 좋으냐? 이 회사는 원래 그 부품, 원자재 이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협력사입니다. 고객사고요. 상당히 고객사는 많은데 대표적인 게 보잉의 B77 기종, 여기에 부품 원자재를 납품. 전투기 F-35, F-22에도 부품 기자재를 납품합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지금 생산이 재개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여객기를 화물기를 개조하는 사업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여객기에 개조하는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라든가 부품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코로나 때는 꽉 잡혀 눌려 있다가 기지개편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서 올해는 전년도 실적 이상으로 또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주로 보면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추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18,000원대를 한번 매수 가능, 접근 가능대로 보시고 손절가는 14,000원 이탈되면은 추세가 일탈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중요한 기준점 이탈로 보시고 목표가는 선고점을 넘는 26,000원대까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또 동사는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좋습니다만 이제 국내로 보면은 그 UAM 쪽 섹터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쪽에서 UAM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동사의 기술력 정도로 가면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또 완제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 모멘텀. 어제 보면은 그저께 그 정부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UAM 그 시범 확대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 출발했다가 오히려 조금 눌리긴 했는데 눌렸을 때 좀 자리를 잘 보시면 현 가격대 18,000원 초반 정도쯤에서는 대응이 가능한 가격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끼를 보여줬던 종목이라면 자 이제 4위 인텔리안테크는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또 꾸준히 올라온 종목이니만큼 시장에서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살짝 쉼을 주고 있거든요. 네. 김도현 파트너는 지금 좀 기회로 봐도 되나요? 네, 충분히 좀 기회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는 그러니까 해상 그 선박용 안테나 쪽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에요. 현재도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리하게 거의 한 60%쯤 되는데 경쟁사가 되는 회사가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안전한 캐시카우 사업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초소형 그 안테나라든가 초소형 위성 수신과 관련된 그런 그 안테나를 적외도 위성 쪽으로 좀 이용을 하는 쪽으로 사업 전환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원웨비라고 하는 회사의 파트너로 등록이 돼가지고 날리는 위성마다 이제 안테나를 달게 될 텐데 동사의 안테나를 달고 나갈 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2026년까지요 이 위성을 1,600개나 그 하늘로 쏘아 올린다고 네. 하니까요 안테나가 얼마나 많이 달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매출단도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좋습니다만 영업이익이 300억대 이상 나오는 회사거든요. 우주항공 쪽이라고 이렇게 섹터를 많이 분리해 놓습니다만 요 정도 급의 실적이 나오는 회사 찾기 굉장히 어렵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도 추세는 느리지만 완만하게 우상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눌림목 상황에서의 현 가격대 수준에서의 공략은 유효하다는 판단이고 중기 목표가로는 11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1,900원 정도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단순히 성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까지 챙겨가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4위에 꼽힌 걸까요? 최수장 파트너님. 제가 봤을 때는요. 인텔리테크는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선박이에요. 결국 해상용 위성통신의 최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고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 더 지속적으로 좋아질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도래할 것이다. 그 점을 본다면 인텔리테크는 사이 좀 아쉽기도 해요.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더 높을 네. 수도 있는데, 네. 네. 4위에 대한 위험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인텔리안테크도 체크해봤습니다. 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역시 뭐 방산 가운데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더 들여봐도 될까요, 최수창 대표님? 신고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최고가가 12만 원대인데 최고가 올라온 만큼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은 신고가 낼 거라서 보이는데 이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주목할 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산 분야에 이번에 이제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 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 게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 자에서 하나 디펜스 지금 이제 화면 나오잖아요. 자주포. 네. 이 자주포만 보시는데 실은 이 회사가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항공엔진 분야예요. 항공엔진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수준으로 올라왔고 사실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작사에 다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 항공엔진 수주 잔고만 24조 원입니다. 방산 빼고요. 항공엔진 분야만. 그래서 이 항공엔진 분야는 앞으로 코로나 때 정말 이 여객기라든지 제작 보잉도 그렇고 에어포스 다 멈춰섰는데 아주 급격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엔진 분야에서 실적 수주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방산 분야에서도 지금 자주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K방산이 그 수주가 지금 잔고가 100조가 넘어요. 올해 3월 달에 조사기 통계를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방산주는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된 시기에 다시 한 번씩 계속 부각이 될 텐데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사실 최근에 다른 방산주하고 다르게 기술적인 눌림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상승해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결국 한 번씩 눌러주는 마디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접근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고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략적으로 매수가는 사실 매수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10만 원이 내려올지 더 내려갈지 아니면 안 내려오고 올라갈지 매수 가격 한 10만 원대 단기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는 전 12만 원 넘어서 15만 원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8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단기 상승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님도 최고가 넘어설 거라고 보세요? 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대군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유독 이제 우주 항공 쪽이다 보니까 원웹이라고 하는 그 위성 서비스 회사가 자주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지분을 재작년에 한 9% 정도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하나 조금 이제 좀 이슈가 있다고 하나그룹이 뭉쳐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그 인수하는 이슈가 지금 현재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너지가 있느냐 아니냐 뭐 말은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관문을 통과했고 우리나라 공정위 정도만 넘어가면 아마 상반기 정도 빠르면 인수 소식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도 하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시총 1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먼저 투더 레인보우님 의견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시장 눌림목 거의 안줌이란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어제 지수 하락하면서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딱 하루 쉼이었다니 우리 시장 정말 튼튼하네요. 다음 종로 마법사님께서는 오늘 미국에서 뭔 일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라는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휴장으로 증시는 쉬어가지만 저녁에 3월 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경제 지표에 요즘 민감하게 반응을
진행하는 만큼 이 저녁까지도 저희 한국경제TV와 수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박충성님께서는 2,500 뚫는 건 시간 문제임이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 벽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니까 정말 걱정 없네요. 딱 10포인트 남았습니다. 다음 레안님께서는 어닝쇼크에만 오르는 주식, 어닝쇼크 주식이나 찾아봐야겠다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에이, 쇼크가 아니라 감산의 포인트를 둔 거니까요. 이 쇼크 회사만 찾아보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이 마감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항공 방산 이제 딱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탑2의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바로 2위 공개합니다. 네, 2위는 AP위성이 차지했습니다. 인공위성, 위성통신 관련주 내에서 그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가장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던 AP위성입니다. 국내 위성 제작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높고요. 여기도 누리호 위성 제작, 이 위성체 레퍼런스를 보유하면서 향후 이벤트 재료도 기대가 됩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면서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위성체 사업의 성공적인 진입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우주 산업 확장의 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주가도 고점 뚫고 우주행 갈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2위 AP위성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딱 한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의 대망의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종목이 아직 안 나왔죠? 네,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표 우주항공 방산주죠. 향후 해외 신시장 개척과 완제계 수출 확대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주총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기체 부품 올해 목표 초과 달성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연말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과 수리온의 첫 수출 가능성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에 강력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주가 반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1위의 그 위험을 또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국항공우주가 또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 왜 1위로 꼽혔는지도 바로 이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부터 체크를 해보죠. AP위성입니다. AP위성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했고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높은 2위를 꼽은 배경을 또 들어볼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네,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사실 답이 다 있는데요. 우주항공주는 사실 그룹으로 움직이고 그룹으로 후퇴하는 그런 좀 현상들이 좀 많은 기업인데 거기서 가장 탄력성이 높은 기업을 찾자고 하면 단연코 AP위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한 서너 달 정도의 일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더라도 각도가 가장 가파르게 좀 상승했던 그런 측면을 보였던 것도 AP위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그 회사의 덩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면 앞서서 조금 아래 순위로 나온 기업들보다 조금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동사의 대표는 아리랑 위성을 직접 또 제작하고 움직였던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차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굉장히 좀 오래된 회사고요. 작년도에 누리호 날아갈 때 그 누리호 안에다가 그 자체 위성을 좀 실어 갔는데 저 위성 누가 만든 거야라고 관심이 굉장히 커졌을 때 이게 이제 AP위성에서 만든 거다 이런 관점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40년까지 조금 먼 미래입니다만 90개에서 100개 정도의 위성을 날릴 거라고 하니까 이런 그 발사체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AP위성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거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GPS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는 KGPS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35년까지 약 4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사업인데요. 이게 현재는 미국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범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가격대 며칠 전보다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26,000원대 대비해서 현 가격대는 주가적인 조정 상황으로 봤을 때 매수 타임으로 굉장히 볼 수 있는 가격대다는 관점이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27,000원, 손절가는 17,900원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면 AP위성은 좀 탄력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P성이 위성통신 휴대폰 사업이에요.
이 회사가 성장하고 그동안 기반을 잡았던 건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투라야라고 하는 이 회사하고 협력 관계 20년 넘게 형성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사우디 사람들 이렇게 뭐 전화기 보면 우리랑 좀 다른 전화기도 있어요. 이게 위성통신 휴대폰이거든요. 그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 해안가, 사막 지역, 바다 위, 선박에서는 위성통신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저궤도 위성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저궤도 위성이 많이 쏘아지고 그다음에 위성통신 중계기들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보급률이 높아지고, 삼성하고 애플도 실적으로 위성통신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AP위성은 이 실적을 기반으로 그동안 성장했는데, 이것이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탄력 있게 올라가는데 뭐 좀 변동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배 예산에서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16,000원이 계속 지지된다면 제가 봤을 땐 지속적인 상승의 추이의 변동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우주, 항공, 방산 1위는 역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을 텐데요. 이 최근에 뭐 흐름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최우창 대표님, 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많이 올라가면 못 사요, 지금은. 네.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까지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수주 잭팟이 다 터졌었습니다. LG 넥슨 중동에서 수주 터졌다, 우크라이나 유럽에 터졌다, 폴란드에 터졌다. 안 터진 게 사실 한국항공. 한국항공우주의 최대 수주권은 미국입니다. 고등훈련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향후에 이 고등훈련기 사업권만 해도 50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 잭팟인데 아직 터지지 않았고, 그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는 중진국들에서의 이 수주권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투기 KF-21 사업이 시제기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양산된 시점이 2026년. 그러니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개발 성공이 된다면 국내 120여 대가 넘는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다 교체되는 거죠. 국산화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수준은 따놓은 당사인 거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가장 큰 기대감이 갖고 있는 수주 산업의 방사는 저는 전투기 쪽이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눌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보고서 장기 투자에 되는 우량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산주들은 그 증가율이 좀 원칙거리거나 차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항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가 약 25조는 안 돼요. 24조 몇천억 정도인데 이 수주 잔고도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이 회사는 단순하게 이뿐이 아니라 MRO 항공 정비부터 또 우주 항공에 관련된 것부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산과 우주 항공의 탑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뽑으라면 한국항공우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을 떠나서 향후의 미래 성장에 대한 거 본다면 전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 좀 낮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장기 투자 관점에 있어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 저는 장기 목표가 시가총액 15조 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기적으로는 8만 원, 매수가는 지금 현재 시점 5만 원대도 접근 가능하고, 손절가락 굳이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둔다면 4만 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사의 최근 주가는 저는 그 약간 매각 이슈에 좀 자극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출입은행이 약 26%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민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동사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매각을 하겠다라는 관점이 있으면 사겠다는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인데, 이제 회사에서는 물론 부인도 하고 어림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가치가 업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한국항공우주가 차지를 했네요. 여러분이 생각한 순위와 같을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기대감으로 지금 좀 주춤할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저희 하나하나 진단해봤고요. 5위부터 1위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우주항공 방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엽 최수창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